예, 오늘도 역시 크립토 어벤져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크립토 관련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실무를 가장 많이 담당한 세움의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파트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크립토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ICO를 진행했던 많은 회사들 자문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움에서 담당했던 그 네. 블록체인 업무는 뭐가 있나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그러니까 회사들을 도와주는 회사들 네네. 자문하는 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자문했고, 그다음에 ICO 관련돼서 네네. 이제 물론 저희가 자문한 곳들은 안타깝게 한국 회사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있는 해외 회사가 그렇죠. 있는 거죠. 한국 분들이네. 한국 분들이 있는 뭐 싱가포르 회사, 싱가포르 뭐 회사. 스위스 회사. 예를 들면 뭐 저희 뭐 일반 시청자들이 알만한 회사 이름을 대주신다면 유명한 데 많이 네네. 있다고. 그 메디블록 자문을 메디블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메디블록, 네. 코스모 체인 코스모도 자문했고, 이쪽에서. 예, 아. 큐브 네.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GXC라든지 한 20개 정도 네. 자문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ICO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네. 국내법 영향은 전혀 안 받는 건가요? 사실 이제 법에 뭐가 적용되느냐가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있고, 네. 일단 그 외에 이제 사기나 이런 형법 같은 네. 거라든지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이런 이제 기타 법률들이 네네. 있을 텐데, 네. 그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때,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네네. 때는 그 해외 법인이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이 된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인 경우라도 네네. 그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론적으로 해외 법인인 경우와 한국 법인인 경우가 뭐가 달라요라고 하면은 저희는 자문을 드릴 때 그냥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서 ICO가 금지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많은 이제 그 법률가들은 시큐리티 토큰인 경우, 증권이 아닌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에 과연 금지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느냐. 네. 네. 물론 모든 암호화폐는 사기고 그냥 도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건 다안 당연히 되는 거고. 위반인 네네네. 건데 그게 아니라고 전제를 했을 네네. 때에는 적용되는 법령이 없습니다. 아. 근데 한국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네네. 그다음 그런 측면에서 다 해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ICO 하고 자금을 모집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돈 이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성에 따라서. 네, 근데 이 경우에는 현재 있는 외국 환거래법에 저촉이 되죠. 네, 적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돈을 왜냐하면 어떻게 갖고 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네. 식으로 갖고 내는가? 네. 이걸 암호화폐 그대로 가져올 거냐, 아유. 아니면은 그거를 피아트로 바꿔서 그렇죠. 갖고 올 거냐인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저희가 자문했던 네. 프로젝트들은 적법하게 외국환 신고 맞춰서 피아트로 법정화폐로 바꿔서 들어왔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외국환 신고를 거쳤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향후에 이제 문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하기를 맞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군요. 네. 외국환 거래법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네.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긴 지금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자문 방향, ICO에 대한 자문 방향은 현재 있는 법령을 최대한 준수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준수하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아직까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트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꼬투리를 조치를 취할 수 잡아서 있으니까.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문제를 삼았을 때 당연히 지켰어야 되는데 왜 안 지켰어요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사실 피아트로 바꿔서 들어오면은 불편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네, 뭐 네. 이런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게 가자라고 아직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비되기 보면 전에 그렇죠. 네.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자. 그 세움으로 약간 프로젝트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최대한 그러니까요. 보수적으로 해서 최대한 최대한, 문제를 안 만들도록
하게끔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외국환 거래법 말고 그 밖에 또 ICO 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할 법적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ICO 하는 업체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당부 네네네. 좀 좋습니다. 조심했으면 이거 좋겠다. 이건 진짜 유료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아마 유료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네, 아무튼,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한테 이제 사실 더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네. 이제 자문을 받고 네, 받으러 오고 엄청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네. 네.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다,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곳이다. 네. 근데 정부가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네네네. 있지만 직접적인 법령은 아무것도 없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네. 그러니까 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네. 지킬 법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그렇죠. 착각을 하시는 네. 분들이 착각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 지키고 것 싶은데 같아요. 지킬 법이 없다라고 네. 착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말 개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네. 네. 우리는 알파고 같은 굉장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뭐 100억, 200억, 300억의 네. 암호화폐를 모집한다. 네네. 당연히 사기가 적용되겠죠. 아, 그렇죠. 네, 사기가 적용될 거고 한국에서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네네. 뭐 로또를 만든다던가 네네. 이런 아, 복권 정부 사업을 특정 사업인데 네. 하겠다. 네. 복권 사업 그건 인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블록체인인데 왜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모델과 기존의 이제 뭐 유사수신행이라든지 네네네. 사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네.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이미 있는 법령은 전부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많은 사업자들이 여지껏 스타트업들이 사회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그렇죠. 했을 때도 네. 기존 규제와 부딪히면서 물론 규제 중에 잘못된 것들도 많은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지만 부딪히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지 어느 누구도 나한텐 그거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사회 혁신하고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오해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라는 그렇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심하게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네. 백서의 절반이 법적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붙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니에요? 네. 네네네. 근데 다만 그게 우리는 책임 없어요, 우리는 책임 네, 없어요라고 맞아요. 하는 것들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법률적으로 뭐 유효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경고를 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다 책임 없어요가 아니라 네네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도가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된다라고 믿고 했는데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금지돼서 이 프로젝트는 좌절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은 얘기하는 게 우린 책임 없어요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성을 고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들어갈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쓰는 거는 당연히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사실 안 하는 게 뭐 돈 받는 데는 좋겠죠. 네네네네. 근데 그런 위험성을 고지하는 거와 그냥 위험성 고지가 아니라 나는 괜찮아요. 아니, 나는 문제 없어요. 난 책임 안 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랑은 조금 구분이 조금 된다라고. 다른 거구나. 네. 저는 보면서 약간 아니 무책임하게 다 이러기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네네. 대해서 얘네가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위험성 고지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게 그것도 더 맞다. 네. 이런 해킹으로 거래소 해킹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분들이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거나 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제일 궁금해요, 사실. 사실 거래소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 한국에서 거래소 관련된 법령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거래소의 보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 사업자와 네. 같은 수준에서 네네. 이제 이용자가 얼마나 되고 이용 방문자가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결정이 될 텐데 네. 그 보안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해킹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네.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거래소에 자금력이 많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거기 해킹 당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그냥 돈 없어 이러면 어떡해. 네, 파산해버리면 네.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뢰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우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법제가 빨리 돼서 보안, 그 물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요건들을 갖춘 거래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킹과는 또 별개로 해서 거래가 중단되고 네.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비거래소 사태, 네. 그 거래소가 그 중단, 서버가 다운되면서 중단됐을 때 소비자가 입은 피해, 네. 이건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래소에 관한 네네. 특별한 법령이 지금 존재하기 않기 아. 때문에 그냥 일반 법에 따라서 가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법에 따라서 입증이 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거래소에 그 배상을 청구할 네. 수 있을 텐데 입증 어떻게? 그러니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그 증권거래소나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법령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고 네네. 있고 그거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서버가 다운됐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불법행위 불법행위. 네, 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화 토큰 취급할 때는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잖아요. 혹시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뭐 ICO나 뭐 회사들이 증권화 토큰을 취급하겠다라고 할 때. 네, 시큐리티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네. 있는데 시큐리티 토큰은 사실 증권성을 가진 토큰이거든요. 네. 그럼 증권성을 가진 토큰은 한국에서 증권 관련 법령이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자본시장법이 네. 적용이 네. 됩니다. 근데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돼서 되는 반면에 유틸리티형 토큰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관련된 법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양쪽이 이제 극단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거냐 아니냐가 네. 구별이 되는데 문제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이 이제 증권을 정하고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증권의 유형에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가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웨이 테스트 그럼 배당이 있으면은 네네, 맞아요. 증권, 그다음에 의결권이 있으면 증권, 네. 아니면 증권 아님.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네. 증권성 판단할 때도 이게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ERC20 토큰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하이웨이 테스트의 기준도 워낙 그러니까 추상적이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데 만약에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시큐리티형 토큰이다 네. 라고 하면 한국의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데 아직까지 그 규제에 따른 신고나 등록 절차를 한국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형 토큰은 한국에서는 발행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지, 네. 그리고 혹시 좋게 보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예,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했고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거랑 뭐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들 예. 그냥 갖고 계시는 네. 장기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아, 뭐 장기 투자. 네, 제가 자문했던 프로젝트들 옆에서 봤는데 좋다고 생각한 프로젝트들 네. 뭐 나중에 이제 다시 취득해가지고 바꿔주고 있고요. 믿으니까 뭐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너무 피해도 많이 생기고 네.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듣게 되고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다 해외 나가서 정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면서 이게 한국으로 다 올 수 있었고 여기서 한국의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좀 빠르게 제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나가는 것들이 안타까운데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에서 좀 노력해서 네. 제도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요. 네. 사실 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은 유료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렇게 알찬 소식 다음 네. 주에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